네, 오늘은 화학 반응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 네, 우리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일어나는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 것이 변하느냐? 변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않는 것. 변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가 변하냐면은 원자의 배열, 그리고 뭐 기체를 따지면 뭐 분자의 종류나 이런 것들도 다 변하겠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변하지 않냐면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수업 시간에 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질량 보존 법칙이랑도 관련이 좀 된다. 이야기를 했었다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과도 관련이 된다.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를 쓰냐면은 화학 반응식을 쓸 수가 있는데, 반응식. 그래서 이러한 화학 반응을 뭘로 나타낸 거냐면은요, 화학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러한 화학 반응을 화학식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음, 일단은 우리가 예시를 들게 물 생성 반응, 물 생성 반응. 그래서 뭐하고 반응하면 물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1단계 때 우리가 뭐를 쓰냐면은 일단은 물이 만들어지려면은 반응물, 네, 그리고 생성물을 써야 되는데, 반응물들이 모여서 생성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화살표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여러 가지 물질이면 우리가 더하기라고 하는 표시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1단계 때는 물이라고 하는 걸 만들려면 뭐하고 반응을 하냐면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한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물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단계로 쓰면 되겠습니다. 1단계 때. 그래서 반응물이 어디냐면은 여기죠. 반응물. 네, 그리고 이쪽이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화살표의 왼쪽, 오른쪽으로 구별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응물이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더하기로 각각 표시를 했고요. 네, 생성물 같은 경우는 생성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네, 2단계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은 수소라고 하는 물질의 수소라고 하는 물질의 화학식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뭐의 화학식을 써야 되냐면은 산소라고 하는 물질의 화학식을 써야 되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물질의 화학식을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되는데요.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H2라고 쓰고요. 네, 산소 같은 경우는 O2라고 쓰고요. 그리고 물은 H2O라고 씁니다. H2O.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화학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화학식.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우리 지구나 혹은 우주에서 존재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화학식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라고 하는 형태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분자가 아닌 것으로 쓰는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분자의 형태로 쓴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기체들을 분자의 형태로 씁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산소, 뭐 수소, 뭐 질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분자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이야기를 했을 때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작은 입자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분자의 형태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의 형태로 쓴다라는 거고요. 분자의 이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도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 그림을 그릴 때는 나트륨 원자 하나, 염소 원자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Cl, Na 뭐 이렇게 NaCl 이런 식으로 거의 굉장히 많이 다다다닥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 이것의 대표 나트륨 하나, 염소 하나 이런 식으로 써서 NaCl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수비를 이용하여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트륨 한 개, 염화 이온, 그러니까 염소 하나 이게 이렇게 하나씩 결합이 되는데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소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개수로 1대1의 비율로 결합을 해서 대표적으로 1대1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물질도 있어요. 화학식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시험 볼 때는 차라리 이 화학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수소는 H2, 산소는 O2, 물은 H2O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게 2단계이고요. 3단계는 개수를 맞추는데 어디에 개수를 맞추냐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를 맞춥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화학식으로 쓴 이런 물질들은요, 따로 건드리지 않아요. 뭐만 쓰냐면은 요 앞에 있는 여기에는 숫자가 뭐가 들어가느냐. 네,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요 앞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냐.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를 했을 때 반응물에 있는 원자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수소가 있고요. H 그리고 산소가 있죠. 산소 O. 그리고 화생물에도 역시 수소 H와 산소 O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H가 몇 개냐 반응물에 두 개죠. O는 몇 개냐 두 개. 그리고 생성물의 수소는 두 개, 산소는 한 개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비교를 해서 일단은 뭐를 먼저 해볼 거냐면은요, 산소의 개수를 두 배로 늘려줍니다. 그러려면 어디에다 숫자 1을 써야 되냐면 여기다 숫자 1을 써야 돼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왜 그러냐면 뭐 여기다 1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다 1을 써버리면은 물이 아니고 과산화수소가 돼버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물질이 나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식에 있는 이게 물이다라고 하면 물은 H2O인 거예요. 이거 다른 것들을 건드리면 안 되고 앞에 있는 개수만 건드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두 배로 늘어나냐면은 수소도 두 배로 늘어나서 수소는 4개가 되고요. 산소는 두 개가 되죠. 두 개. 그러면은 산소가 반응물에서 두 개이고 수소는 두 개니까 어디에만 2를 쓰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2만 쓰면은 수소는 4개, 산소는 두 개가 되죠. 그리고 산소 앞에 숫자 1을 쓰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3단계 때는 EH2 더하기 O2는 EH2O 1은 생략합니다. 우리가 1은 생략 1은 생략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화학 반응 맨 위로 넘어가서 변하지 않는 것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한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화학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고 이런 식으로 개수를 맞춰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화학 반응식의 결과물이 나타나더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화학 반응식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최종적으로 썼던 거. 네, 이렇게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되는 이러한 반응이었는데요. 이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형으로 만약에 표시를 하면은 H2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빨간색을 우리가 H라고 하면은 그리고 산소가 두 개가 있고요. 산소 원자가 두 개죠. 산소 분자는 하나고 그래서 화살표를 그렸을 때 산소가 이렇게 그리고 수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쓸 수가 있는데 원자의 종류 한번 써보죠. 반응물에서는 수소와 산소가 있었고요. 생성물도 수소와 산소가 있죠. 원자의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자의 종류. 그리고 분자의 종류와 개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분자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수소 분자가 있었어요. 수소 분자 반응 전에 반응물에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있는데 수소 분자는 몇 개 있냐면 요거 하나, 총 두 개. 산소 분자는 요거 하나가 있겠고요. 생성물은 뭐가 있냐면은 물 분자가 하나, 둘 이렇게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화학 반응식을 보고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2가 두 개, O2가 하나, 그리고 H2O가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쓴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 아까 위에서는 원자의 종류라고는 적어놨는데 반응물의 원자의 종류,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를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잘 따져보면은 개수까지 따져보면은 반응물에서의 수소 원자는 원자라고 하면은 가장 작은 입자를 이야기를 해요. 성질과 관련이 없이.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입자이긴 하지만 수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은 혼자 다니지 않고요. 둘이 같이 다녀요. 그래서 수소 분자의 형태로 항상 둘이 짝지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는 H가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고요. 산소 원자는 한 개가 있죠. 아니, 한 개란다.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그리고 생성물에서도 보면은 수소 원자가 4개가 있고요. 산소 원자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가 계수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계수비는 앞에 있는 숫자를 보면 되죠. 그래서 수소 대 산소 대 물이 2 대 1 대 2가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분자수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자수비. 그래서 수소 분자 두 개, 산소 분자 하나, 물 분자 두 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수소 대 산소 대 물의 분자 수비 역시 2 대 1 대 2가 됩니다. 2 대 1 대 2. 그리고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물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물 이전에 사실 수증기가 돼요.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에서 뭐까지 사실은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뭐 여기서 말로만 하겠습니다. 부피비 역시 부피라고 하는 것 역시 2 대 1 대 2가 됩니다. 수소 대 산소 대 물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 아보가드로 법칙 이야기하면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분자수비와 부피비가 관련이 있고 개수비랑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체 반응 법칙 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